제가 아직 천학 비대한 가운데 하늘 같으신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그 학문 세계를 제가 함부로 평가했다면, 그래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느끼기에도 아니면 실제로 오류가 있었다면 미리 죄송하다는 사과, 사죄의 말씀은 드려 놓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동경대전,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책이죠. 이 동경대전을 처음에 들었을 때 뭐지? 타이틀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동학을 가지고서 커다란 전쟁을 치른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이 처음 등장을 한 것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TV 이쪽에서 세미나 내지 콘텐츠로 엮여졌기 때문에 동경대전, 그래서 이제는 동학이다 뭐 이래 가지고 뭔가 민주 세력이, 물론 뭐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됐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조중동을 포함해서 기득권 세력들, 아니면 태극기, 자칭 태극기 부대, 반대편 쪽에서 민주 진보 세력에서는 태극기 모독 부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쪽 세력들의 저항 속에서, 아니면 검찰 언론 개혁의 난관 봉착, 이런 차원에서 동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주화 세력의 구심점으로서 뭔가 동학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치르는 전쟁이 동경대전이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왜 경전들 있잖아요. 경전들 중에서 동학, 최재우 이쪽에 동학 농민운동, 동학혁명 당시에 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전의 이름이 동경대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울 선생이 그 동경대전을 해석을 한, 주석을 한 거. 왜냐하면 김용옥 선생이 도덕경, 논어맹자 막 이런 거 해설, 고전 해설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 쪽에 도마복음 해설, 마가복음 해설, 로마서 해설 이런 게 쭉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주석으로서 이거를 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의 동학의 경전으로서 동경대전이 있고, 이 책은 그 동경대전을 해설한 책이었던 거지, 뭐 동학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대전을 치르자, 민주화의 대전을 치르자 이런 의미로 썼는 줄 알았는데, 동학의 동경대전이라는 한문 경전을 해설을 한 책이 이 책이었었던 거예요. 논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동양 고전들에 대한 해설, 이런 거는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면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기하듯이, 그러니까 필사, 이렇게 고전 문구들을 이면지 뒷장에다가 깨끗한 쪽에다가 이렇게 한자 한자 써 내려가면서, 또 이렇게 대부분 다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써내려가면서 즐기는 맛. 물론 이제 붓으로 세필로 이렇게 쓰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때론 또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펜으로 필사를 하면서 고전 원문들을 적어보면서 뜻을 헤아리는 거, 이게 저 나름으로 굉장히 색다르고 즐거운 일인데, 요즘은 뭐 사업도 바쁘고 콘텐츠도 계속 마련하려야 하니까 이제 한가하게 이렇게 필사하면서 즐기는 시간은 뭐 거의 꿈에서나 즐길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뭐 이순신의 난중일기, 목민심서, 저런 논어 원문 이런 것들 필사해 가면서 즐기는 게 저 나름의 커다란 기쁨이어서 이 책도 그러한 배경을 알고선 부담 없이 이제 이 책을 사게 됐죠. 그래서 읽어 나가고는 있는데, 원래 이제 유튜브 콘텐츠라는 게 사전 녹화를 해서 편집을 거쳐서 콘텐츠를 완성하면 되는데 늘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읽었을 때 번뜩이는 생각, 이런 것들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하려니까 반추도 안 되고 뭔가 느낌도 다시 되살아나지도 않고, 그래서 아예 실시간 스트리밍 하듯이 라이브로 하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은 라이브 진행하기에 독자층도 그렇고 라이브 해봐야 한 분, 두 분밖에 더 계시겠어요. 그래서 라이브처럼 녹화를 하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느낌들을 담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을 훑어 나가겠습니다.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개경지축, 말하자면 머릿말, 권두원 들어가면 이런 개념으로 개경지축, 경전을 열면서 하는 축하의 메시지, 이런 정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최수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극대도, 동학의 성격을 한정하는 거죠. 동학의 성격을 개념 짓는 데에 무극, 그러니까 끝없는 큰 길, 대도, 무극대도, 이런 게 동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자 들어가는 거 많이 있죠. 동학이 주장하는 내용을 많이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동학이라는 대도의 실현은 오직 서구적 신관의 파기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뭔가 무신론적인 기독교에 대한 부정의 메시지는 담고 있네요. 김용옥 선생님이 초고든 아니면 스스로 자기 교정을 다 봐서든가 원고가 마감되었을 때 출판사에서 이 김용옥 선생님의 권위에 짓눌려서 매끄럽고 편안하게, 편집 교정 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매끄럽게 글을 가다듬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분의 기세가 등등하니까 감히 내 글을 고쳐, 네가 뭔데, 이런 거에 짓눌려서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보면 보통의 저자가 아주 문학적으로 필력이 뛰어나서 아름답고 매끄럽고 정말 현란하게, 절대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으로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교정 보는 분들이 글을 가다듬는데 감히 못 그랬을 것 같아요. 또 김용옥 교수님이 그걸 허용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것이 자기 철학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너가 나의 권위에 도전해, 나같이 정말 끝간데 없이 높은 수준의 저술을 너가 함부로 판단해, 뭐 이런 느낌이 지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말하자면 우리 눈에는 보이는 그 허점, 말하자면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오히려 저자 김용옥 선생은 자기의 문장력 아니면 문학적 표현력,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못 보시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느낌은 저는 받았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매끄럽고 아름다운 문장이다 하는 느낌보다는 좀 거칠다, 좀 현학적 허세까지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으나 헌재의 마지막 결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에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다기보다는, 결정보다는 의결이라고 보는 게, 표현하는 게, 탄핵은 국회에서 의결하는 거지, 결정이라는 개념은 파이널 디시전, 이런 개념이니까 의결이 더 매끄러운 표현인데 왜 이런 단어를 쓸까? 물론 제가 쓴 저의 책도 한없이 오류와 허점이 많지만, 또 남의 책을 보고서 이제 남의 바둑 경기를 보는 훈수꾼으로서의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런 식으로 보면 좀 매끄럽지 않은데 교정하는 사람이 매끄럽게 가다듬을 수도 있을 텐데 안 그랬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용옥 선생 특유의 좀 거친 표현이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유려한 문장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동경대전 본문을 얼마나 화려하게 놀랍게 주석을 다루셨는지,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언에 들어가는 분위기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과도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심도 있는 번역을 가능케 한 것은, 이런 이제 잡복,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잡복, 이런 거죠. 나의 심도 있는 번역을 가능케 한 것은, 이런 거는 조금 오버 아닌가 싶어요. 자기 스스로 나의 심도 있는 번역을 가능케 한 것은, 이런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표현들에서 자기 효능감이 과도하게 높은 거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1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같은 데 보면, 바로 그 시기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카맣게 다음에는 부정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새카맣게 잊어버렸다, 뭐 이렇게. 근데 새카맣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전혀, 이런 게 부정어와 어울리고, 새카맣게 어떠했다, 새까맣게 까먹었다, 새카맣게 잊었다, 이렇게 부정어가 없어야 되는데 새카맣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게 정말 매끄럽지 않은 표현이다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원고를 쓰셨고 교정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었나? 아니면 도올 선생님이 강하게 이런 교정을 터부시 금기시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18페이지 위에서 12번째 줄에 보면, 내지 않은 핵심적 이론 결구를 적확히 잡아낸 그의 통찰력은 하나도 나의 심기에 어긋남이 없었다. 자기 자신을 두고서 나의 심기에 어긋남이 없었다. 심기는 굉장히 뭔가 윗사람의 마음 상태를 거스르는 거, 그런 게 심기를 거스르는 건데, 자기 심기에 거스름이 없었다. 이런 표현 같은 거, 과도하게 자신의 위치를 좀 높이 설정하는 거, 저라면 이런 건 오만한 거다. 아무리 높은 학문적 경지에 있어도 나의 심기에 거슬림이 없었다. 나의 심기에, 그것도 거슬림 같은, 심기라는 건 짝을 이루는 심기를 거스르다, 심기에 거슬리다는데, 심기에 어긋나다. 이런 표현, 그가 알고 있는 문학 서술의 세계, 표현의 세계는 얼마나 특별하길래 제가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표현이 수도 없이 많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끊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감사드리면서, 제가 아직 천학 비제한 가운데 하늘 같으신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그 학문 세계를 제가 함부로 평가했다면, 그래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미래에 저 스스로 느끼기에도, 아니면 실제로 오류가 있었다면 미리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은 드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